시청자 여러분, 대동기업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16일 2시 54분이고요. 불발이 됐죠. 뭐가 불발이 됐나? 자, 일단 푸틴이랑 젤런스키 이스탄불 회담 요청 일축이 됐다. 하위급 정전 대표단 파견. 무슨 얘기냐면은 정상급들이 참석을 안 한다. 불발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불발이라고 하는 게 만나긴 만나는데 정상들이 있어야 결정이 뭐가 날 거 아니에요. 얘네가 만나가지고 해봐야 너네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이렇게 얘기할게. 아, 그래? 그럼 우리가 돌아가서 짱한테 다시 물어볼게. 이거잖아요. 그 결정권이 없으니까 사실상 이제 크게 메리트가 없어졌다라는 부분이고, 트럼프도 당연히 푸틴이 불참하니까 이스탄불 협상에 안 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나와가지고 푸틴이 또 걷어찼다, 불발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푸틴을 만나기 전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엄포를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대동교 영상을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셨을걸요? 뭐를? 푸틴이 안 올 거를, 반응을 안 할 것을. 자, 5월 13일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입 다물고 있고 요거를 암묵적으로 그냥 미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면 좀 더 안 달랄 때까지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누가? 젤런스키가, 그리고 트럼프까지. 근데 트럼프는 지금 현재 성과적인 부분을 이제 관세로 냈다고 하면서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고, 푸틴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게 5월 13일, 오늘 16일이죠. 요 날 예상을 한 거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날 참석을 트럼프가 한다고 해가지고 잠깐 꼬리를 위를 달아주면서 위에 있는 매물대를 커서치를 해줬는데, 뭐 그거는 감사하고, 세력주의 조건 2번을 지켜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보면은 저가가 2만원인데 저희 매수가도 2만원이죠. 그래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2만원 라운드 피겨인데 과연 세력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들 대동기업 영상 계속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저희 구독자님들, 시간을 투자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타점이 제가 무료로 나갑니다. 번호 여기 있고요. 그래서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명분은 확실하죠. 종전이든 휴전이든 일단은 조금 만나라 좀 제발. 그게 이제 관건이고, 그 중간에 어차피 만나긴 만날 거예요. 푸틴이 이번에 반응이 없을 거라고 얘기했던 거는 트럼프랑, 그러니까 젤런스키가 먼저 이제 만나자고 얘기를 했어. 아니지. 처음부터 다시 갈게요. 한 달 전인가 그때 푸틴이 야 만날래? 라고 했는데 젤런스키가 싫은데? 하고 이제 트럼프한테 갔다가 트럼프 거기서 완전히 개무시를 당했다가, 그 역사적인 사건 아시죠? 부통령까지 옆에서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미국 갔다가 광물협정 사인하려고 했다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어저께 트럼프랑 만나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얘가 광물협정 사인을 해버렸다는 소식은 있었어. 그리고 그 전에 푸틴한테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푸틴이 묵묵부답 묵비권 회사 행사하고 있었을 때 트럼프가 중간에 그래, 야 니네 튀르키예에서 만나면 나 갈게 라고 했는데 안 가. 이게 된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지상군 총사령관을 해임했다. 이게 푸틴, 러시아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관측도 나오고는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에 깊이 관여했던 고위군 관리 보직에 변화를 줬다. 글쎄요, 전승절이 있었고, 글쎄요, 80주년, 뭐 하여튼, 그리고 지금 다시 전쟁을 재개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돌아봤을 때, 이게 인생이 좀 그래서 그런 거라고 느끼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군사에 변화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과대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여기 떴거든요. 지금 제주에서 APC 21개국 이거 했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트럼프는 성과에 조금 뭔가 있다고 했는데 관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과적이라고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에 막판에 합의를 했다. 근데 뭘 합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WTO의 역할 회복 협력키로 했다. 이거는 이제 관세적인 부분이 이런 거를 한 나라가 뒤흔들지 않게끔 하자라는 그런 느낌인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성과가 아닐 텐데, 물론 이제 속보가 나온 게 30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리돼가지고 원래 그 뉴스 속보 다음에 뭔지 아시죠? 속보가 나오고 그다음 1보가 나오고 그다음 2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종합이 나옵니다. 대부분 이런 레퍼토리가 나오는데 아마 이제 조금 더 내용이 있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력주의 조건 1번이 들어오고서 3번이 간간하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튀르키예
일정이 취소가 됐으니까, 불발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정상이 안 만나고 쫄병들이 가가지고 만나는 거긴 한데 요거에 대한 내용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세력주의 조건 2번을 계속 지켜줘야 된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이 뭔지 다 아시는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모르시죠? 요거는 주식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도 어차피 제 구독자 되실 거 아니십니까? 요거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머리에 쏙쏙 박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목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아시겠죠? 1, 2, 3번. 지금 2번이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이 지금 일단락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정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신에 트럼프도 그렇고 관련돼 가지고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올 때까지 2번이 잘 지켜지는지 그거를 저희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추세선의 하단 부분을 제가 선으로 그어놨는데 여기를 뭐 잠깐 깼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때도 기간적으로 뭔가 딱히 없었을 때였죠. 네, 금방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2만 원이라는 중요한 라운드 피겨 구간에서 일단 지켜줄 거라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지금 전성절이 끝나고 나서 조금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똥줄 탄다 그래야 되나? 예,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다시 전쟁을 재개를 한다 그러면 이제 버티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버텨보면서 적당하게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대동기어의 매수 명분 자체가 아직까지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간다는 부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뭐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들고 있는 답답한 모습이고 정상들도 하는 게 지금 답답한 모습이긴 한데 저희가 가져가고 있었던 그 기관들에 대한 보상을 나중에 세력들이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로보티즈도 매도했고요. BHI도 수익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100%가 나왔고요. 오늘 정리한 뭐 얼마 30% 정도 비중을 정리하긴 했는데 BHI 같은 경우도 98%에서 정리가 나온 것처럼 가지고 있던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데 세력주의 조건이 2번, 그러니까 1, 2, 3번 계속 체크하면서 2번이 자리를 안 깬다 그랬을 때 다시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어주면은 3번이 바뀌면서 1번이 오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관련된 영상들 궁금하시면 다 찾아보셔도 됩니다. 저는 영상의 모든 선들과 모든 내용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만 해줘도 나이스합니다. 2350원. 그래도 보합 위에서 마무리하자 부탁한다잉.
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주말 동안에 또 뉴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체크는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해서 타점 좋은 자리 나올 수 있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문자로 수급 윗번호에 전송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타점 나갑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